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노부부의 꿈과 좌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황혼기에 따뜻한 햇살과 잔잔한 파도 소리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이 때로는 가장 혹독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평안을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저희의 작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부부의 가슴 아픈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은퇴한 지 3년 된 60대 부부입니다. 30년간의 맞벌이 생활 끝에 서울 화곡동에 20년 된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저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은퇴 후의 삶은 팍팍하기만 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 200만 원은 병원비와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생활비는 늘 부족했고 아내가 과일 가게에서 귤 한 봉지를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돈 걱정 없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저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은퇴 후 한 달 10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사는 베트남 다낭 라이프 영상 속의 세상은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리조트 같은 집, 시원한 망고 주스를 마시며 해변을 거니는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한 물가. 서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숨만 쉬었는데 여기선 매일이 행복해요. 그 자막 하나가 저희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내는 며칠 밤낮으로 그 영상을 돌려보더니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가볼래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민이라니요. 하지만 그 말은 저희 부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소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귤 한 봉지 앞에서 망설여야 하는 노후가 얼마나 서글픈 것인지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인생 최대의 결심을 했습니다. 30년 삶의 터전이었던 화곡동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팔고 평생 모아온 적금 5천만 원을 더해 5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돈이면 어디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다낭으로 떠나기 전날 밤 텅 빈 아파트에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가구 하나 없는 썰렁한 거실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잘 살아보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때의 저희는 정말로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훈훈한 공기는 서울의 차가운 바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세먼지 하나 없는 파란 하늘을 보며 아내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집은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콘도였지만 거실 창문 너머로 야자수와 바다가 보이는 꿈에 그리던 풍경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현지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샀고 저는 해변을 따라 산책하며 커피를 마시는 여유를 누렸습니다. 생활비는 충격적일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쌀 1kg에 1,000원, 닭 한 마리에 3,000원. 하루 3끼를 배불리 먹어도 식비는 10,000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10,000원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그 돈으로 이틀을 넉넉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장 보는 재미에 푹 빠졌고 직접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도 10,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월세와 병원비, 식비를 모두 합쳐도 한 달 생활비는 8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남는 연금으로는 저축도 하고 아내의 생일에는 작은 꽃다발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에게 가장 큰 기쁨은 매주 일요일에 나가는 작은 한인교회였습니다. 대부분 저희처럼 은퇴 후 이민 온 부부들이 모인 작은 공동체였죠. 아내는 그곳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다시 활기를 찾았고 예배 후에는 다른 성도들과 살림 정보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김 여사님으로 불리는 그 시간을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실 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삶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낯선 언어와 무더운 날씨, 가끔씩 그리워지는 된장찌개처럼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돈 걱정 없는 여유로운 삶이 주는 만족감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다낭에서의 삶이 넉 달째 접어들 무렵 한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유독 가깝게 지내던 박 집사 부부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형님, 혹시 치킨집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다낭에 한국식 치킨이 정말 인기예요. 마침 해변 근처에 아주 좋은 가게 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박 집사 부부는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경험이 있는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마냥 연금에만 의지해 사는 것이 불안하던 참이었습니다. 언젠가 아프기라도 하면 큰돈이 필요할 텐데 작은 수입원이라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박 집사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가게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해변 바로 앞이었고 월세는 90만 원으로 저렴했습니다. 기존에 가게를 하던 분이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인테리어와 장비를 그대로 넘기는 조건이라 초기 비용 부담도 적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가게 사진을 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사장님 되는 거야. 아내의 들뜬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다음 날 박 집사와 함께 가게를 둘러본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심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푸른 바다가 내다보이는 풍경은 그 어떤 단점도 있게 할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계약금과 장비 인수 비용, 초기 재료비 등을 합쳐 총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박 집사는 이 정도면 정말 거저나 다름없다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가게 이름은 코리안 치킨 다낭. 저는 홀을, 아내는 주방을 맡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서로 도우며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전했지만 곧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한인 관광객과 교민들로 가게가 붐볐고 한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가게가 맛있다는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2달 만에 처음으로 순이익이 났을 때 저희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에게 작은 금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아내는 목걸이를 받아 들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단맛에 취해 있던 저희에게 박 집사가 또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형님, 이 기세로 2호점을 내시죠. 제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블루오션을 찾아냈습니다. 곧 대규모 개발이 시작되고 한국 공장도 들어올 자리예요. 그가 추천한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주택가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는 없다.
나중에 아들에게 뭐라도 물려줘야 하지 않겠냐는 그의 설득에 저희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호점은 1호점보다 훨씬 컸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낡은 장비를 교체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데 총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박 집사는 절반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예국이라 서류가 복잡하다는 핑계로 모든 계약과 사업자 등록은 제 이름으로만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같은 교회의 신실한 집사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2호점 오픈 후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오지 않았고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근처에 현지 자본이 운영하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격은 저희의 절반이었고 배달도 훨씬 빨랐습니다. 저희 가게는 더 이상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저희가 가진 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환 규정을 위반했다며 계좌가 동결되었고 현지 세무서에서는 세금 미납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박 집사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교민 커뮤니티에는 치킨집 투자 사기 피해자를 찾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2호점은 2달 만에 1호점마저 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평생 모은 노후자금 5억 원은 그렇게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허름한 영수증 몇 장과 감당할 수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힘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낭으로 떠난 지 꼭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희의 계속되는 도움 요청에 지쳐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공항 벤치에 앉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향한 곳은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우면 꽉 차는 한평반 남짓한 방, 창문도 없고 곰팡이가 쓴 그곳이 저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무리한 탓에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저는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한때 손님에게 바삭한 치킨을 내주던 아내의 손은 이제 새벽마다 편의점에서 반값 할인 도시락을 고르며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가방 속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다낭에 처음 도착했던 날 희망에 부풀어 환하게 웃고 있던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땐 참 좋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믿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가끔은 함께 고등어를 구워 먹으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은퇴 후에 막연한 장밋빛 꿈을 꾸고 계신다면 부디 저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 없는 꿈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노후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는 저희와 같지 않기를, 평안과 안정 속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가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노부부의 꿈과 좌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황혼기에 따뜻한 햇살과 잔잔한 파도 소리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이 때로는 가장 혹독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평안을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저희의 작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부부의 가슴 아픈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은퇴한 지 3년 된 60대 부부입니다. 30년간의 맞벌이 생활 끝에 서울 화곡동에 20년 된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저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은퇴 후의 삶은 팍팍하기만 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 200만 원은 병원비와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생활비는 늘 부족했고 아내가 과일 가게에서 귤 한 봉지를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돈 걱정 없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저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은퇴 후 한 달 10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사는 베트남 다낭 라이프 영상 속의 세상은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리조트 같은 집, 시원한 망고 주스를 마시며 해변을 거니는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한 물가. 서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숨만 쉬었는데 여기선 매일이 행복해요. 그 자막 하나가 저희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내는 며칠 밤낮으로 그 영상을 돌려보더니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가볼래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민이라니요. 하지만 그 말은 저희 부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소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귤 한 봉지 앞에서 망설여야 하는 노후가 얼마나 서글픈 것인지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인생 최대의 결심을 했습니다. 30년 삶의 터전이었던 화곡동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팔고 평생 모아온 적금 5천만 원을 더해 5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돈이면 어디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다낭으로 떠나기 전날 밤 텅 빈 아파트에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가구 하나 없는 썰렁한 거실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잘 살아보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때의 저희는 정말로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훈훈한 공기는 서울의 차가운 바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세먼지 하나 없는 파란 하늘을 보며 아내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집은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콘도였지만 거실 창문 너머로 야자수와 바다가 보이는 꿈에 그리던 풍경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현지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샀고 저는 해변을 따라 산책하며 커피를 마시는 여유를 누렸습니다. 생활비는 충격적일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쌀 1kg에 1,000원, 닭 한 마리에 3,000원. 하루 세 끼를 배불리 먹어도 식비는 10,000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10,000원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그 돈으로 이틀을 넉넉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장 보는 재미에 푹 빠졌고 직접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도 10,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월세와 병원비, 식비를 모두 합쳐도 한 달 생활비는 8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남는 연금으로는 저축도 하고 아내의 생일에는 작은 꽃다발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에게 가장 큰 기쁨은 매주 일요일에 나가는 작은 한인교회였습니다. 대부분 저희처럼 은퇴 후 이민 온 부부들이 모인 작은 공동체였죠. 아내는 그곳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다시 활기를 찾았고 예배 후에는 다른 성도들과 살림 정보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김 여사님으로 불리는 그 시간을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실 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삶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낯선 언어와 무더운 날씨, 가끔씩 그리워지는 된장찌개처럼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돈 걱정 없는 여유로운 삶이 주는 만족감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다낭에서의 삶이 넉 달째 접어들 무렵 한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유독 가깝게 지내던 박 집사 부부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형님, 혹시 치킨집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다낭에 한국식 치킨이 정말 인기예요. 마침 해변 근처에 아주 좋은 가게 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박 집사 부부는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경험이 있는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마냥 연금에만 의지해 사는 것이 불안하던 참이었습니다. 언젠가 아프기라도 하면 큰 돈이 필요할 텐데 작은 수입원이라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박 집사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가게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해변 바로 앞이었고 월세는 90만 원으로 저렴했습니다. 기존에 가게를 하던 분이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인테리어와 장비를 그대로 넘기는 조건이라 초기 비용 부담도 적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가게 사진을 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사장님 되는 거야. 아내의 들뜬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다음 날 박 집사와 함께 가게를 둘러본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심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푸른 바다가 내다보이는 풍경은 그 어떤 단점도 있게 할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계약금과 장비 인수 비용, 초기 재료비 등을 합쳐 총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박 집사는 이 정도면 정말 거저나 다름없다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가게 이름은 코리안 치킨 다낭. 저는 홀을, 아내는 주방을 맡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서로 도우며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전했지만 곧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한인 관광객과 교민들로 가게가 붐볐고 한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가게가 맛있다는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2달 만에 처음으로 순이익이 났을 때 저희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에게 작은 금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아내는 목걸이를 받아 들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단맛에 취해 있던 저희에게 박 집사가 또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형님, 이 기세로 2호점을 내시죠. 제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블루오션을 찾아냈습니다.
곧 대규모 개발이 시작되고 한국 공장도 들어올 자리예요. 그가 추천한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주택가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는 없다. 나중에 아들에게 뭐라도 물려줘야 하지 않겠냐는 그의 설득에 저희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호점은 1호점보다 훨씬 컸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낡은 장비를 교체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데 총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박 집사는 절반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예국이라 서류가 복잡하다는 핑계로 모든 계약과 사업자 등록은 제 이름으로만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같은 교회의 신실한 집사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2호점 오픈 후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오지 않았고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근처에 현지 자본이 운영하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격은 저희의 절반이었고 배달도 훨씬 빨랐습니다. 저희 가게는 더 이상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저희가 가진 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환 규정을 위반했다며 계좌가 동결되었고 현지 세무서에서는 세금 미납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박 집사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교민 커뮤니티에는 치킨집 투자 사기 피해자를 찾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2호점은 2달 만에 1호점마저 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평생 모은 노후자금 5억 원은 그렇게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허름한 영수증 몇 장과 감당할 수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힘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낭으로 떠난 지 꼭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희의 계속되는 도움 요청에 지쳐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공항 벤치에 앉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향한 곳은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우면 꽉 차는 한 평반 남짓한 방, 창문도 없고 곰팡이가 쓴 그곳이 저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무리한 탓에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저는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한때 손님에게 바삭한 치킨을 내주던 아내의 손은 이제 새벽마다 편의점에서 반값 할인 도시락을 고르며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가방 속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다낭에 처음 도착했던 날 희망에 부풀어 환하게 웃고 있던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땐 참 좋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믿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가끔은 함께 고등어를 구워 먹으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은퇴 후에 막연한 장밋빛 꿈을 꾸고 계신다면 부디 저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 없는 꿈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노후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는 저희와 같지 않기를, 평안과 안정 속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가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노부부의 꿈과 좌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황혼기에 따뜻한 햇살과 잔잔한 파도 소리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이 때로는 가장 혹독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평안을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저희의 작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부부의 가슴 아픈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은퇴한 지 3년 된 60대 부부입니다. 30년간의 맞벌이 생활 끝에 서울 화곡동에 20년 된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저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은퇴 후의 삶은 팍팍하기만 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 200만 원은 병원비와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생활비는 늘 부족했고 아내가 과일 가게에서 귤 한 봉지를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돈 걱정 없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저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은퇴 후 한 달 10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사는 베트남 다낭 라이프 영상 속의 세상은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리조트 같은 집, 시원한 망고 주스를 마시며 해변을 거니는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한 물가. 서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숨만 쉬었는데 여기선 매일이 행복해요. 그 자막 하나가 저희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내는 며칠 밤낮으로 그 영상을 돌려보더니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가볼래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민이라니요. 하지만 그 말은 저희 부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소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귤 한 봉지 앞에서 망설여야 하는 노후가 얼마나 서글픈 것인지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인생 최대의 결심을 했습니다. 30년 삶의 터전이었던 화곡동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팔고 평생 모아온 적금 5천만 원을 더해 5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돈이면 어디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다낭으로 떠나기 전날 밤 텅 빈 아파트에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가구 하나 없는 썰렁한 거실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잘 살아보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때의 저희는 정말로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훈훈한 공기는 서울의 차가운 바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세먼지 하나 없는 파란 하늘을 보며 아내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집은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콘도였지만 거실 창문 너머로 야자수와 바다가 보이는 꿈에 그리던 풍경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현지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샀고 저는 해변을 따라 산책하며 커피를 마시는 여유를 누렸습니다.
생활비는 충격적일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쌀 1kg에 1,000원, 닭 한 마리에 3,000원. 하루 3끼를 배불리 먹어도 식비는 10,000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10,000원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그 돈으로 이틀을 넉넉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장 보는 재미에 푹 빠졌고 직접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도 10,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월세와 병원비, 식비를 모두 합쳐도 한 달 생활비는 8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남는 연금으로는 저축도 하고 아내의 생일에는 작은 꽃다발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에게 가장 큰 기쁨은 매주 일요일에 나가는 작은 한인교회였습니다. 대부분 저희처럼 은퇴 후 이민 온 부부들이 모인 작은 공동체였죠. 아내는 그곳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다시 활기를 찾았고 예배 후에는 다른 성도들과 살림 정보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김 여사님으로 불리는 그 시간을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실 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삶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낯선 언어와 무더운 날씨, 가끔씩 그리워지는 된장찌개처럼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돈 걱정 없는 여유로운 삶이 주는 만족감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다낭에서의 삶이 넉 달째 접어들 무렵 한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유독 가깝게 지내던 박 집사 부부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형님, 혹시 치킨집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다낭에 한국식 치킨이 정말 인기예요. 마침 해변 근처에 아주 좋은 가게 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박 집사 부부는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경험이 있는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마냥 연금에만 의지해 사는 것이 불안하던 참이었습니다. 언젠가 아프기라도 하면 큰 돈이 필요할 텐데 작은 수입원이라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박 집사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가게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해변 바로 앞이었고 월세는 90만 원으로 저렴했습니다. 기존에 가게를 하던 분이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인테리어와 장비를 그대로 넘기는 조건이라 초기 비용 부담도 적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가게 사진을 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사장님 되는 거야. 아내의 들뜬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다음 날 박 집사와 함께 가게를 둘러본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심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푸른 바다가 내다보이는 풍경은 그 어떤 단점도 있게 할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계약금과 장비 인수 비용, 초기 재료비 등을 합쳐 총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박 집사는 이 정도면 정말 거저나 다름없다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가게 이름은 코리안 치킨 다낭. 저는 홀을, 아내는 주방을 맡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서로 도우며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전했지만 곧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한인 관광객과 교민들로 가게가 붐볐고 한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가게가 맛있다는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2달 만에 처음으로 순이익이 났을 때 저희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에게 작은 금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아내는 목걸이를 받아 들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단맛에 취해 있던 저희에게 박 집사가 또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형님, 이 기세로 2호점을 내시죠. 제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블루오션을 찾아냈습니다. 곧 대규모 개발이 시작되고 한국 공장도 들어올 자리예요. 그가 추천한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주택가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는 없다. 나중에 아들에게 뭐라도 물려줘야 하지 않겠냐는 그의 설득에 저희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호점은 1호점보다 훨씬 컸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낡은 장비를 교체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데 총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박 집사는 절반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예국이라 서류가 복잡하다는 핑계로 모든 계약과 사업자 등록은 제 이름으로만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같은 교회의 신실한 집사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2호점 오픈 후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오지 않았고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근처에 현지 자본이 운영하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격은 저희의 절반이었고 배달도 훨씬 빨랐습니다. 저희 가게는 더 이상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저희가 가진 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환 규정을 위반했다며 계좌가 동결되었고 현지 세무서에서는 세금 미납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박 집사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교민 커뮤니티에는 치킨집 투자 사기 피해자를 찾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2호점은 2달 만에 1호점마저 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평생 모은 노후자금 5억 원은 그렇게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허름한 영수증 몇 장과 감당할 수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힘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낭으로 떠난 지 꼭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희의 계속되는 도움 요청에 지쳐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공항 벤치에 앉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향한 곳은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우면 꽉 차는 한 평반 남짓한 방, 창문도 없고 곰팡이가 쓴 그곳이 저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무리한 탓에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저는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한때 손님에게 바삭한 치킨을 내주던 아내의 손은 이제 새벽마다 편의점에서 반값 할인 도시락을 고르며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가방 속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다낭에 처음 도착했던 날 희망에 부풀어 환하게 웃고 있던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땐 참 좋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믿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가끔은 함께 고등어를 구워 먹으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은퇴 후에 막연한 장밋빛 꿈을 꾸고 계신다면 부디 저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 없는 꿈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노후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는 저희와 같지 않기를, 평안과 안정 속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가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노부부의 꿈과 좌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황혼기에 따뜻한 햇살과 잔잔한 파도 소리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이 때로는 가장 혹독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평안을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저희의 작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부부의 가슴 아픈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은퇴한 지 3년 된 60대 부부입니다. 30년간의 맞벌이 생활 끝에 서울 화곡동에 20년 된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저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은퇴 후의 삶은 팍팍하기만 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 200만 원은 병원비와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생활비는 늘 부족했고 아내가 과일 가게에서 귤 한 봉지를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돈 걱정 없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저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은퇴 후 한 달 10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사는 베트남 다낭 라이프 영상 속의 세상은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리조트 같은 집, 시원한 망고 주스를 마시며 해변을 거니는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한 물가. 서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숨만 쉬었는데 여기선 매일이 행복해요. 그 자막 하나가 저희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내는 며칠 밤낮으로 그 영상을 돌려보더니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가볼래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민이라니요. 하지만 그 말은 저희 부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소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귤 한 봉지 앞에서 망설여야 하는 노후가 얼마나 서글픈 것인지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인생 최대의 결심을 했습니다. 30년 삶의 터전이었던 화곡동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팔고 평생 모아온 적금 5천만 원을 더해 5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돈이면 어디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다낭으로 떠나기 전날 밤 텅 빈 아파트에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가구 하나 없는 썰렁한 거실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잘 살아보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때의 저희는 정말로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훈훈한 공기는 서울의 차가운 바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세먼지 하나 없는 파란 하늘을 보며 아내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집은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콘도였지만 거실 창문 너머로 야자수와 바다가 보이는 꿈에 그리던 풍경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현지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샀고, 저는 해변을 따라 산책하며 커피를 마시는 여유를 누렸습니다. 생활비는 충격적일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쌀 1kg에 1,000원, 닭 한 마리에 3,000원. 하루 3끼를 배불리 먹어도 식비는 10,000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10,000원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그 돈으로 이틀을 넉넉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장 보는 재미에 푹 빠졌고, 직접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도 10,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월세와 병원비, 식비를 모두 합쳐도 한 달 생활비는 8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남는 연금으로는 저축도 하고 아내의 생일에는 작은 꽃다발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에게 가장 큰 기쁨은 매주 일요일에 나가는 작은 한인교회였습니다. 대부분 저희처럼 은퇴 후 이민 온 부부들이 모인 작은 공동체였죠. 아내는 그곳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다시 활기를 찾았고, 예배 후에는 다른 성도들과 살림 정보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김 여사님으로 불리는 그 시간을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실 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삶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낯선 언어와 무더운 날씨, 가끔씩 그리워지는 된장찌개처럼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돈 걱정 없는 여유로운 삶이 주는 만족감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다낭에서의 삶이 넉 달째 접어들 무렵 한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유독 가깝게 지내던 박 집사 부부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형님, 혹시 치킨집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다낭에 한국식 치킨이 정말 인기예요. 마침 해변 근처에 아주 좋은 가게 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박 집사 부부는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경험이 있는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마냥 연금에만 의지해 사는 것이 불안하던 참이었습니다. 언젠가 아프기라도 하면 큰 돈이 필요할 텐데 작은 수입원이라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박 집사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가게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해변 바로 앞이었고 월세는 90만 원으로 저렴했습니다. 기존에 가게를 하던 분이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인테리어와 장비를 그대로 넘기는 조건이라 초기 비용 부담도 적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가게 사진을 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사장님 되는 거야. 아내의 들뜬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다음 날 박 집사와 함께 가게를 둘러본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심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푸른 바다가 내다보이는 풍경은 그 어떤 단점도 있게 할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계약금과 장비 인수 비용, 초기 재료비 등을 합쳐 총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박 집사는 이 정도면 정말 거저나 다름없다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가게 이름은 코리안 치킨 다낭. 저는 홀을, 아내는 주방을 맡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서로 도우며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전했지만 곧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한인 관광객과 교민들로 가게가 붐볐고 한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가게가 맛있다는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2달 만에 처음으로 순이익이 났을 때 저희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에게 작은 금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아내는 목걸이를 받아 들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단맛에 취해 있던 저희에게 박 집사가 또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형님, 이 기세로 2호점을 내시죠. 제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블루오션을 찾아냈습니다. 곧 대규모 개발이 시작되고 한국 공장도 들어올 자리예요. 그가 추천한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주택가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는 없다. 나중에 아들에게 뭐라도 물려줘야 하지 않겠냐는 그의 설득에 저희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호점은 1호점보다 훨씬 컸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낡은 장비를 교체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데 총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박 집사는 절반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예국이라 서류가 복잡하다는 핑계로 모든 계약과 사업자 등록은 제 이름으로만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같은 교회의 신실한 집사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2호점 오픈 후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오지 않았고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근처에 현지 자본이 운영하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격은 저희의 절반이었고 배달도 훨씬 빨랐습니다. 저희 가게는 더 이상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저희가 가진 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환 규정을 위반했다며 계좌가 동결되었고 현지 세무서에서는 세금 미납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박 집사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교민 커뮤니티에는 치킨집 투자 사기 피해자를 찾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2호점은 2달 만에 1호점마저 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평생 모은 노후자금 5억 원은 그렇게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허름한 영수증 몇 장과 감당할 수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힘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낭으로 떠난 지 꼭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희의 계속되는 도움 요청에 지쳐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공항 벤치에 앉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향한 곳은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우면 꽉 차는 한평반 남짓한 방, 창문도 없고 곰팡이가 쓴 그곳이 저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무리한 탓에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저는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한때 손님에게 바삭한 치킨을 내주던 아내의 손은 이제 새벽마다 편의점에서 반값 할인 도시락을 고르며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가방 속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다낭에 처음 도착했던 날 희망에 부풀어 환하게 웃고 있던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땐 참 좋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믿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가끔은 함께 고등어를 구워 먹으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은퇴 후에 막연한 장밋빛 꿈을 꾸고 계신다면 부디 저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